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벽지 색도 무난하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동안 수십 번 보러 다닌 집들 중 가장 멀쩡했다. 짐을 어느 정도 들여놓고 방을 정리하던 중 구석진 바닥에서 이상하게 반짝이는 선 하나가 눈에 띄었다. 빛 반사일 거라 생각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걸을 때마다 눈끝에 그 선이 걸렸다. 결국 나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건 빛이 아니라 자국이었다. 아주 무거운 것을 끌어낸 듯 깊고 일정하게 패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자국은 문 쪽에서 안쪽으로가 아니라 안쪽에서 문 바깥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누군가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끌어냈다는 뜻이었다. 그 시간의 정적 속에서 나는 갑자기 등 뒤가 서늘해졌다. 누가, 무엇을,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집에 들어온 것이다. 잠을 자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도시의 아파트라면 어딘가에서 TV 소리나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이 집은 가끔 전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정적만 흘렀다. 그 정적을 깨는 건 벽 뒤에서 들린 글카는 소리였다. 처음엔 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너무 길고 일정했다. 쥐가 이렇게 내던가?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다. 새 집에서 나는 소리라며 스스로를 달래며 잠에 들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 소리는 절대 이사 첫날의 우연이 아니게 됐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다가 여전히 그 자국이 눈에 거슬렸다. 마치 내가 계속 알아채길 기다리는 것처럼. 바닥을 다시 살펴보다가 문득 자국의 폭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가구의 다리 폭이 아니다. 좁고 긴 형태. 마치 사람의 다리나 팔이 바닥에 끌렸을 때 남을 법한 폭. 나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바닥을 손끝으로 쓸어내리자 불쾌한 떨림이 손가락 끝에서 팔뚝까지 올라왔다. 그 순간 바닥 아래에서 뭔가 스치는 소리가 났다. 스르릉. 나는 손을 거두고 숨을 멈췄다. 그러자 소리도 똑같이 멈췄다. 내가 숨을 내쉬자 소리도 다시 시작됐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아래에 무언가가 있었고 내 움직임에 반응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안 불을 전부 켜두고 바닥 자국을 다시 관찰했다. 동선이 이상했다. 구석에서 시작해 문 쪽으로 이어졌다가 문 앞에서 방향이 이상하게 꺾여 옆벽 쪽으로 사라진다. 여기서 어디로 갔다는 거지? 문까지 가는 걸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끌려간 흔적. 내가 상상하기 싫은 모양새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다. 다리를 끌리듯 팔을 끌리듯 저항하는 몸을 억지로. 그때였다. 바닥 아래에서 아주 낮은 미세한 쿵소리가 났다. 작지만 명확했다. 누군가 벽 안쪽이나 바닥 밑에서 움직일 때 나는 둔탁한 소리. 순간 호흡이 단숨에 뒷목까지 차올랐다. 나는 이 집을 고른 이유가 뭔지 되물어봤다. 가까운 직장과 깨끗한 벽. 그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세 번째 밤. 소리는 더 가까워졌다. 핫팩이 미세하게 팅하는 소리처럼 아주 작은 금속성 진동이 바닥 아래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나는 침대에 앉아 숨을 죽였고 그 순간 소리도 멈췄다. 정확히 내가 숨을 멈추는 그 타이밍에. 시간이 흐르고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스르르 다시 시작. 마치 내 존재를 알아차리고 있는 것처럼 벽 뒤에 무언가가 내 움직임에 호흡을 맞추고 있었다. 공포감이 몸 안쪽에서 움직일 수 없게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는 쥐도 물도 기계 소리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있었다. 결국 나는 바닥선의 미세한 틈을 제대로 보기 위해 플래시를 켰다. 그때 처음으로 그 틈 안에서 반사되는 작은 회색 빛을 보았다. 금속이었다. 이 집 바닥은 강화마루인데 그 밑에서 금속이 보인다는 건 누군가 인위적으로 판을 설치했다는 뜻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틈을 조금 더 벌렸다. 바닥과 거의 한 몸처럼 붙어있던 판이 매우 작은 각도로 움직였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금속판이 움직인 방향은 바깥쪽에서 안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이었다. 누군가 내가 연 게 아니라 안에서 나에게 열고 있었다. 금속판이 아주 조금 더 열린 순간 그 틈으로 하얀 무언가가 나타났다. 눈이었다. 빛에 익숙하지 않은 듯 깜빡이지도 못하고 직접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뒤로 밀쳐져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숨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눈은 살려달라는 눈이 아니었다.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 감정조차 잃어버린 눈이었다. 나는 겨우 손을 뻗어 금속판을 더 열어보려 했다. 그러자 바닥 아래에서 아주 약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가지 마. 나는 얼어붙었다. 그건 위협이 아니라 부탁이었다. 누군가에게 들리면 안 된다는 듯한.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할 틈은 없었다. 내 뒤에서 바닥이 고요하게 울렸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내 뒤에 서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는 그 얼굴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관리인이었다. 다른 날과는 다르게 표정도 온기도 없는 얼굴. 눈이 너무 고요했다. 나는 손가락 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주 느린 속도로 금속판 쪽에 고개를 숙였다. 금속판 아래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자 관리인의 얼굴 근육이 마치 오래된 둔기로 누른 듯 천천히 일그러졌다. 그 표정은 놀람도 슬픔도 아닌 위기감이었다. 그리고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열면 안 되는데.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문 쪽으로 몸을 던졌다. 어떻게 도망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복도를 뛰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늦을 것 같아 계단을 내려가 아파트 현관으로 뛰쳐나왔다. 밖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리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는 것은 무서움 때문인지 관리인의 시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뒤로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했고 바닥 아래에서 한 명이 구조되었다. 그리고 주변을 수색하면서 과거 실종된 사람들의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그 끌린 자국은 모두 실제 사람이 끌려간 자국이었다. 관리인은 체포되었고 아파트 구조를 일부 조작해 사람을 숨겨두고 관리한 혐의가 드러났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닥에 귀를 대고 편히 자본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새로운 집에서도 바닥 아래에서 들리는 듯한 아주 작은 떨림이 느껴지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그날 내가 금속판을 열지 않았다면 나는 얼마나 오래 그 집에 살았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나를 지켜봤을까? 그걸 떠올리는 순간 느껴지는 불에 댄 듯한 현실감 때문이다.